안녕하세요. 한국학 에세이의 문강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학 에세이에서 한국 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선문염송 같은 강의를 했기 때문에 선 자체로만 이야기하는 강의는 그 선문염송을 많이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는 이제 에세이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선학을 다른 방면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다시 선을 조명해 보는 그런 스타일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국 근현대 이 문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김수영의 풀이라는 시를 와선이라는 그의 산문을 통해서 접근해 보는 방식으로 한국 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지난 시간에 조금 미진했던 김수영 시인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이 김수영 시인은 굉장히 문제작을 많이 남겼고 시가 굉장히 깊이가 있으면서 약간 난해하기 때문에 좀 우리가 더 한번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 시집이 바로 김수영 그 시인의 이 시집입니다. 제가 20대부터 봤던 이 시집인데요. 여기에 보면 내용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색깔의 연필로 굉장히 많이 봐왔던 그런 이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소개해 드리고 싶은 시가 있는데 이 시가 제목이 말이죠. 원효대사입니다. 원효대사. 원효대사라는 시가 있는데 이게 1968년 3.1절 날 지은 시예요. 이분이 김수영 시인이 세상을 언제 떴냐 하면은 이 1968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떴는데요. 이 시는 세상을 뜨기 한 석 달 전쯤 지은 시입니다. 그의 마지막 시가 풀이라면은 이 시는 거의 세상을 뜨기 전 한 석 달 전쯤에 이제 지은 시인데 제목이 원효대사예요. 그러니까 김수영 시인이 뭐 이렇게 그 시구절에 퇴계나 다산이 나오는데 이런 분들을 그냥 영감이라고 표현을 해놓을 정도로 이분은 불교를 굉장히 근본적인 것으로 삼았던 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근데 이분은 단순하지 않아요. 원효대사 그러면 여러분 시가 어떨 것 같습니까? 이분이 원효대사를 이야기하는 방식을 한번 여러분 한번 같이 저랑 보시겠습니다. 이 원효대사라고 하는 김수영의 시가 얼마만큼 많은 사유와 동양과 서양 그리고 이 옛날과 현재 동서고금을 왔다 갔다 하는지 1968년도에 3.1절에 지은 시인데 그 시를 여러분이 한번 저랑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효대사인데요. 제목에 텔레비를 보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아마도 흑백 TV였을 것이고 TV가 이제 칼라 TV 이전에 본격화된 TV가 아니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김수영이 어떻게 원효대사를 텔레비전에 아마 원효대사에 관한 드라마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드라마가. 그래서 텔레비를 보면서 원효대사라고 하는 것에 제목이 있는 텔레비를 보면서 어떻게 느꼈는지 한번 김수영의 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속이 같다는 원효대사가 텔레비에 들어오고 말았다. 성속이 같다. 그죠? 성속이 같다. 세속과 성스러운 세계가 불이하다. 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원효대사는 그야말로 민중과 함께 대중과 함께 무예가를 부르면서 저작거리에서 대중과 함께 있으면서 불법을 전한 아주 그 멋진 포교의 한국 불교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니까 성속이 둘이 아니다라고 했겠죠. 성속이 같다는 원효대사가 텔레비에 들어오고 말았다. 배우 이름은 모르지만 대사는 대사보다도 배우에 가까웠다. 이 대사는
원효 대사는 이 대사죠. 뭔가 배우가 원효 대사 배우로서 역할을 했는데 큰 스님보다는 배우 같았다 이거죠. 근데 어쨌든 성속이 같다고 했던 원효 대사가 텔레비에 들어왔다. 이거 그야말로 속세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원효 대사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상과 불교와 큰 스님과 뭐 이런 개념이 지금 텔레비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배우는 식모까지도 싫어하고 신이 나서 보는 것은 나 하나뿐이고 원효 대사가 나오는 날이면 익살 맞은 어린 놈은 활극이 되나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김수영 시인은 도봉구에서 닭을 키우고 매일 책을 보고 글을 쓰고 노동을 하면서 지냈는데요. 식모가 순자라고 하는 식모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재미있게 표현을 했냐 하면 오늘 이 김수영이 말이죠. 대한민국의 온 정신인 이 나를 식모 순자가 비웃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최고의 지성인 김수영이 옆에 같이 살고 있는 식모가 나를 비웃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해겔이라는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때 옛날에는 중세 시대 때니까 노예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노예의 눈으로 봤을 때 완벽한 영웅은 없다. 늘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영웅은 없다. 이런 표현을 해겔이 썼단 말이죠. 가끔 가다가 큰 스님을 모셨던 스님들, 시자 스님들이 저 스님이 큰 스님이 맞나?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너무 자질구레하는 것들에 대해서 야단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제대로 본래 면목을 못 봐서 그런 것이겠지요. 엄청난 대한민국의 온정신, 김수영이 그래요. 이 한국 문학사, 내가 그냥 한국 문학사다 얘기한단 말이죠. 이 한국 문학사, 대한민국의 온정신을 식모 순자가 비웃는다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죠. 근데 이 식모가 같이 TV를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원효 대사 나오는데 그 배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이 나서 보는 거는 나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김수영 혼자서 그걸 아주 재미나게 본단 말이죠. 이게 동서와 고금을 왔다 갔다 하는 지금 성속이 같다는 원효 대사가 텔레비에 나오니까 요즘은 워낙 드라마를 많이 보고 하지만 이때는 초창기잖아요. TV가. 야, 원효 대사가 텔레비에 나왔어. 누군가 배우가 원효 대사 역을 맡고 있어. 굉장히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식모 순자는 재미없어 하고 있고 어린 아들은 활극이 되나 하고 소림사 무술처럼 스님이 나오면 뭐 무술하는 게 나오나 뭐 이렇게 하고 기대를 하고 있단 말이죠. 조바심을 하고 식모 아가씨나 가게 아가씨는 연애가 되나 하고 이제 요속공주 얘기가 있으니까 이게 뭐 연애하는 뭐 얘기가 나오나 근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때 드라마의 내용이 이게 뭐 지금 뭐 요속공주하고 연애하는 얘기가 나오나 이렇게 이제 궁금해하고 있는데 자기 아들이나 식모나 원효 대사를 보는 포인트가 다 달라요. 김수영 시인이 보는 포인트가 달라요. 근데 그렇게 연애가 되나 하고 애타하고 원효의 연불 소리까지도 잊고 죄를 짓고 싶다.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지금 여기가 이제 그 전개가 시작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보시면 뭐라면 돌뿌리를 차듯 서투른 원효로 분장한 놈이 돌뿌리를 차고 풀을 뽑듯 죄를 짓고 싶어 죄를 짓고 얼굴을 붉히고 계속 이렇게 죄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영의 시에서 이 죄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시대를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는 그 어떤 이 시인의 어떤 모습이 투영된 어떤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어떤 문제의식이 계속 있고 여기에 풀이 나오잖아요. 김수영의 시 풀이 마지막 맨 마지막에 이제 풀, 그 다음에 이 풀뿌리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 김수영 시에서는 죄를 짓고 얼굴을 붉히고 성속이 같다는 원효 대사가 텔레비에 나온 것을 뉘우치지 않고 춘원 대신의 원작자가 된다. 춘원 이광수의 원효 대사라고 하는 원작이 있었죠. 그거를 각색해서 드라마로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는 텔레비에 나온 것을 뉘우치지 않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왜 텔레비에 나오나? 지금 저도 이제 이 방송을 해서 텔레비에 나가는데 지금 옛날에 스님이 뭐 하고 있냐 이런 거 얘기하는 분이 아직 있을 수 있어요. 성속이 갈라져 있다는 어떤 그런 인식이 있죠.
스님이면 속세를 떠나야 된다. 세속에 왜 등장을 하냐? 이런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때는 오죽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이런 것이 원효대사가 성스러운 곳에 있지 않고 나온 것 자체가 죄 짓는 거 아니냐? 계율 어기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우주 시대의 마이크로웨이브에 탄 원효대사의 민활성 바늘 끝에 묻은 죄와 먼지 그리고 모방 술에 취해서 쓰는 시어 이랬어요. 술에 취해서 쓰는 시어 이건 자기 자신이지 김수영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먼지라는 표현도 많이 나옵니다. 김수영 씨에. 그리고 이런 얘기가 해요. 김수영이 본인이 김수영이 왜 자꾸 내 시가 자꾸 어려워지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태백이 술을 먹고서 시를 쓴 이유 모르지 뭐 이런 시가 있어요. 김수영은 늘 이 사람이 술에 쩔어 있었어요. 술도 많이 마시고 시도 쓰고 하는데 시대를 고민했겠죠. 시대의 지성인으로서 고민했겠죠. 근데 마이크로웨이브에 탄 원효대사란 말이죠. 지금 우리 시대는 지금 AI 시대지만 그때 당시에 이미 TV라고 하는 것이 나와가지고 뭔가 녹화를 하고 영상을 담아서 온 세상에 퍼뜨리는 어떤 시대가 왔단 말이죠. 그게 민활성이에요. 그게 원효대사가 탔단 말이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보고 있는 지성인 그 시대를 대표하는 지성 김수영이 술에 취해서 시를 쓰는데 그걸 보고 지금 이 원효대사라는 시를 쓰고 있단 말이죠. 자, 텔레비 속에 텔레비에 취한 원효여 이제 그대는 낡지 않았다. 낡지 않았다 이게 타동적으로 자동적으로 낡지 않았고 이제 그 원효대사야말로 가장 현대적이다. 모던한 형태가 됐다. TV에 등장을 했단 말이죠. 원효 대신 마이크로가 간다. 제니의 꿈에 헛개비가 간다. 연기가 가고 연기가 나타나고 마술의 원효가 이리 번쩍 저리 번쩍 제니와 대사가 왔다 갔다 앞뒤로 좌우로 왔다 갔다 웃고 울고 왔다 갔다 파우스트처럼 모든 상징이 된다. 성속이 같다는 원효 대사가 이런 기계의 영광을 누릴 줄이야. 제니의 덕택을 입을 줄이야. 제니를 사랑할 줄이야. 긴 것을 사랑할 줄이야. 긴 것 중에 숨어 있는 것을 사랑할 줄이야. 제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긴 것 가운데 있을 줄이야. 그것을 찾아보지 않을 줄이야. 찾아보지 않아도 있을 줄이야. 긴 것 중에는 있을 줄이야. 어련히 있을 줄이야. 나도 모르게 있을 줄이야. 이랬어요. 자, 여기에 보면 제니가 등장을 해요. 이게 제니의 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때 당시에 1968년 3월 달에 원효대사라고 하는 드라마가 한 채널에 방송이 되고 있는데 옛날에 아시죠? 이게 버튼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린단 말이죠. 채널을 이렇게 손으로 돌렸어요. TV를. 이쪽 돌리면은 원효대사가 나오는데 이쪽을 돌리면 제니의 꿈이라는 서양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었나 봐요. 옛날 막 더빙해서 나오는 드라마 아시죠? 그런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단 말이죠. 옛날에 이 주말의 명화 이런 것도 있었고 드라마도 있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한쪽은 원효대사가 나오는데 한쪽은 제니의 꿈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최근에 제니 우리나라 블랙핑크의 유명한 가수 제니가 젠이라고 하는 이 선이라고 하는 솔로 앨범의 노래를 발표를 했는데 그걸 제가 그 영상 뮤직비디오를 분석을 했는데 그 분석했던 마지막에 실제로는 한 20분 정도 되는 버전이지만 그 제니의 노래를 가지고 1시간 20분 강의를 했어요. 근데 그걸 다 편집을 해서 20분 나갔지만 제가 마지막에 갑자기 이 시가 생각나서 얘기를 했어요. 원효대사가 이 제니를 사랑할 줄이야. 그죠? 원효대사가 제니를 사랑할 줄이야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 이 시에. 이 시가 생각이 나서 마지막에 강의를 했었단 말이죠. 여기에 보시면 원효대사가 제니의 덕택을 입을 줄이야. 제니를 사랑할 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놨다. 무슨 말이냐면 원효대사로 틀었다가 이쪽 하면 제니가 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뭡니까? 동과 서가 동양과 서양이 왔다 갔다 하고 고와 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요. 서양의 기계 문명의 혜택을 원효대사가 입을 줄이야 이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러한 문명의 세계에 동양과 서양이 따로 없고 고금이 따로 없는 세계가 이 TV라고 하는 영상 속에서 하나가 만나버렸다.
1968년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직까지 새마을 운동하기 전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랬을 때 이 김수영이 포착한 이거는 이제 동서가 하나가 되고 성속이 불이하다. 불이의 세계가 왔구나. 원효대사가 이런 마이크로웨이브의 시대에 이런 기계 문명의 덕택을 입을 줄이야. 서양의 여인 제니의 덕택을 입을 줄이야. 왔다 갔다 채널을 돌릴 거 아닙니까? 재미가 없으면 돌린단 말이죠. 이거 봅시다 저거 봅시다 왔다 갔다 하면서 원효대사 나왔다가 제니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제니를 사랑할 줄이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김수영이라는 시인이 아주 예리한 시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0대 때 이 시를 볼 때 전부 이제 우리는 재밌게 쭈리야라고 하는 말을 이 공부를 문학 하던 시절에 많이 했었어요. 이랬을 줄이야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제니라는 영상을 제니라는 영상을 분석할 때 맨 마지막에 제니가 우리나라의 그 최고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블랙핑크의 제니가 선을 노래할 줄이야 막 이랬어요. 선을 노래할 줄이야. 근데 지금 제가 또 문광희가 이 제니라는 노래를 분석하고 있을 줄이야. 그리고 20대, 30대, 10대, 20대, 30대의 우리 젊은 층들이 이것을 제가 분석한 걸 보고 있을 줄이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68년도 이후에 지금 시대에도 동일한 패턴이에요. 성속이 같다고 했던 원효대사가 텔레비를 나왔다. 그리고 지금 완전 구닥다리였다고 생각했을 수 있는 그 불교적인 선의 내용이 다시 21세기의 영상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났단 말이죠. 똑같은 패턴입니다. 이 시에 나타난 방식과 똑같은 패턴. 결국엔 불의의 세계예요. 나와 세상이 둘이 아닌 세상, 나와 우주 밖의 모든 세계에 있는 세상이 무해한, 원효대사가 말해야 했던 장애가 없는 세계가 온다. 이제 장애가 없는 세계가 온다. 무해의 세계가 온다. 장애가 없는 세계. 원효대사의 핵심 사상이 일심, 그죠? 무해, 그다음 화쟁이에요. 화쟁이었어요. 모든 반대되는 쟁론이 하모니를 이루는 시대가 온다. 동양과 서양이 따로 없어진다. 고와 금, 옛날과 지금이라고 하는 분별이 끊어진다. 하나의 세계가 된다. 이게 원효대사의 사상인데 그렇게 얘기했던 원효가 68년도 TV에 나와가지고 옆 채널에는 제니가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시대인데 그 지금 똑같은 이름의 제니가 21세기 한국에서 서양인들의 영어로 된 노래를 하면서 서양인들과 소통을 하고 있다. 그거를 지금 스님이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이걸 분석하고 있을 줄이야 아니에요? 이런 세상이 왔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이제는 21세기는 선의 시대입니다. 21세기는 선의 시대가 왔어요. 그러면 우리 선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봅시다. 선이 도대체 뭔가? 이걸 이제 젠이라고 했는데 일본인은 이렇게 젠이라고 읽고 중국엔 잔이라고 하고 한국에서는 SEON 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한국 선을 공식적으로 얘기할 때는 SEON 선을 써요. 근데 이 선이라는 말은 불교가 부다, 서가모니 부처님부터 해서 이쪽으로 북방불교 이렇게 넘어왔으니까 처음에 인도 그쪽에 있는 말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산스크리트 버모로 이게 선이 원래 말이죠. 디아나였어요. 디아나. 그래서 이거를 음차를 했을 때 처음에 선나라고 썼어요. 선나. 그래서 이게 지금 발음이 디아나, 뭐 선, 젠, 찬 이렇게 국외음악 같은 형태로 나니까 이게 중국 발음도 옛날에는 찬이 아니라 다른 발음이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걸 디아나를 음차를 해서 선나를 썼던 걸 나중에 나를 없앤 거예요. 그래서 선이에요. 이건 뜻이 어떤 뜻이냐 하면 이게 한자로 말이죠. 어떻게 보냐 하면 정려라 그래요. 정려. 선이라는 원래 뜻을 발음으로 하면 선나, 디아나고 고요하게 정려, 고요하게 깊게 사유한다. deep meditation이라는 뜻이에요. 깊고 깊은 사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사유수라고 씁니다. 사유수. 사유수라고 하는 거는 깊고 깊은 생각을 통해서 닦는다는 건데 이게 사유라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시면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이렇게 하고 있는 반가사유상 있잖아요. 거기에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사랑에 반가부자 해서 사유를 하고 있는 미륵보살상이라고 했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 사유예요. 이 사유로서 닦는다. 깊고 깊은 생각, deep meditation, 그죠? 깊고 깊은 명상, 사유 이런 건데 여기에 사유라고 하는 게 단순한 사유가 아니에요. 생각이 끊어진 사유예요. 생각이 깊고 깊게 들어가면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선이라고 하는 건 결국 무심의 궁극이에요. 무심, 그다음에 무념, 생각이 없어지는 거, 번뇌망상이 다 사라지는 거, 희로애락의 감정이 다 끊어지는 거, 생각이 끊어진 생각, 그런 의미로서의 사유입니다. 그래서 이게 깊고 깊은 생각인데 이게 이걸로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가 나라고 하는 본래의 나라고 하는 거 우리가 모르고 나라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전부 I am이라고 하는 I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주어가. 너무 주어가 중요한데 우리말에는 말이죠. 주어를 잘 안 써요. 그냥 우리 집이라 그러고 우리 엄마라 그러고 우리 남편이라 그러고 막 이런 표현을 써요. 왜 우리라고 표현을 할까요? 나라고 하는 게 이게 본래 없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불교에서는 이게 무아라는 거예요. 무아라고 하는 게 내가 없다는 게 영원한 내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실체가 없어요. 늘 변하고 있기 때문에 I라고 하는 주어가 고정불변하게 딱 있지 않아요. 제니의 그 뮤직비디오에 봤을 때 얼굴이 계속 바뀌는 모습들, 어떤 것이 진짜 난지 도저히 알 수 없는 페르소나들이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는 양상처럼 우린 변하고 있어요. 그거를 무상이라 그러고 무아라 그래요. 영원한 건 없어요. 항상됨이 없어요. 무아를 기본하기 때문에 한국어는 무아의 언어예요. 이렇게 내가 뭐 해야 된다, 내가 뭐 해야 된다, 항상 주어가 나오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안 되면 그 영어 같은 경우는 가주어를 쓰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면 it is said that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잖아요. 주어가 명백하지 않더라도 뭔가 가주어를 쓰고 가목적어를 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그냥 주어를 그냥 바로 생략합니다. 무아의 언어예요. 이게 진리에 가까운 언어입니다. 근데 내가 본래 없어요. 내가 누군지 알 수도 없지만 공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증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이라고 하는 사유수, 수행이 필요해요. 선이라고 하는 수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영상을 보고 21세기의 한국의 우리 제니라고 하는 가수가, 세계적인 가수가 선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음악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 본 김수영의 원효 대사가 텔레비에 나오고 말았다. 이런 기계 문명의 혜택을 입을 줄이야. 제니의 덕택을 입을 줄이야. 제니를 사랑할 줄이야 했던 것만큼이나 엄청난 어떤 세상이 변화된 세상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음악 뮤직비디오의 수행을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 본질을 찾자는 얘기를 하자는 거였죠. 이게 어떻게 보면 21세기의 새로운 메시지가 될 수 있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저는 포착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이걸 전 세계인들이 본다고 했을 때, 그리고 제니가 굉장히 인터뷰 기사에서 저도 언급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본인의 솔로 앨범에서 코어, 가장 핵심이 되는 코어를 가지고 싶었다. 뭘로? 이 제니라는 노래를 통해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우리 세대 이후에 젊은 청년, 우리 젊은이들의 세대에서 코어로서 가질 만한 게 선이에요.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 영상 편지를 보낸다면 우리 가수 제니에게 영상 편지를 따뜻하게 한마디 보내고 싶다면 앞으로 이 아티스트, 이제 이 세계적인 아티스트 되고 예술가, 그 다음에 어떤 그 음악 뮤지션이 돼서 전 세계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살 텐데 첨탑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건물 위에 있는 피뢰침 같은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먼저 보고 먼저 표현하고 먼저 느끼고 하는 감수성이 예민한 어떤 세계적인 아티스트인데 첨단에 서 있기 때문에 외롭거나 고독하거나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항상 본인의 코어가 젠이라고 선이라고 했으니까 항상 참선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평생. 이제 100세 시대인데 몇 세까지 살지는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이 선을 버리면 안 돼요. 옛날에 부처님 이후로 역대 많은 큰 스님들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참선을 떠나서 이 선을 떠나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은 송장을 타고 바다를 건너려는 것과 같다.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노신이라고 하는 중국의 대단한 사상가가 있었는데 문학가가 있었는데 不知道时候的时候 이런 말 해요. 시대를 알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게 시대를 알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래서 20세기 초반에. 근데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어느 곳을 향해서 가는지, 이 AI 4차 산업 시대가 더 발전하면 어떤 시대를 살 건지,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지 알 수 없어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 시대를 사는데 반드시 코어는 선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원래 선이라는 한자가 보일 시자 플러스 이게 홀로 있을 단자거든요. 근데 요거는 발음만 해당하는 거예요. 발음만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형성자라 그래요. 하나는 그 뜻을 나타내고 하나는 소리를 나타낸다 그래서 형성자인데 이거를 재미있게 풀이를 하면요. 재미있게 풀이를 하면 시단이에요. 그냥 회의자로 바꿔서 봅시다. 문자하고는 좀 틀릴지 모르나 홀로 있는 것이 이 시라고 하는 건 드러나는 거예요. 홀로 있음이 온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 홀로 있음이라고 하는 게 이게 존재의 본질이에요. 우리 존재는 전부 다 누구나 다 외롭습니다. 그래서 황동규라고 하는 유명한 김수영 시인과 너무 술을 많이 마셨던 후배 제자 같은 황동규라는 서울대 영문과 교수님이 계세요. 황동규 시인이 어떤 말을 만들었냐 하면 홀로움이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외롭죠. 외로움이지만 홀로 있음이에요. 근데 여기에 황홀함이 있다는 거예요. 황홀함이. 나 혼자 있을 때 결코 외롭지 않아요. 선을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행복한 나 홀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 우리 이 시대를 앞으로 시대를 알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가야 될 행복한 나 홀로가 있어야 돼요. 행복한 나 홀로가 있으려면 참선 명상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서 유명한 세계 유산이 있어요. 직지심경이라고 옛날에는 알려져 있는데 이 직지라고 하는 책이 프랑스 그 올림픽 했던 세인 강변 주변에 있는 그 도서관에 보관이 돼 있는데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예요. 지금 남아 있는 책 중에 직지심체요절이거든요. 원래 책 제목이 이건 뭐냐면 마음의 본체 심체를 심체의 그죠? 요절 마음의 본체를 곧바로 지적한 내용들을 요약한 책이라는 뜻이에요. 부처님부터 역대 큰 스님들이 어떻게 우리 마음의 본체가 무엇인지 곧장 가르쳐준 선적인 선의 내용을 핵심을 요약한 게 직지인데 직지심경이라고 했는 이유는 그 프랑스에 보관된 책에 서근제 책 밑에 있는 데에 직지심경이라고 적혀 있어서 그랬지만 원래 이름은 직지심체요절이고 직지라고 하는데요. 직지의 이 책의 전체 핵심이 무심입니다. 무심과 무념이에요. 근데
무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내가 마음을 텅 비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기에 내용이 바로 방아착입니다. 방아착. 부처님이 가장 잘하셨던 게 방아착이래요. Down Now라고 나왔던 노래 가사. 제니가 Down Now 했을 때. 근데 전 세계에 한국 선을 알리셨던 숭산 스님이란 큰 스님이 계셨어요. 우리 수덕사에 있는 덕순산에 있는 그 숭산 선사께서 숭산 스님이 전 세계에 한국 불교를 알리면서 선을 이렇게 전 세계에 포교를 하셨거든요. 전 세계 사람을 참선하게 만들었어요. 일본의 스즈키 술류, 스즈키 다이세츠 이후로 한국의 선사로서 전 세계의 불교를 다 펼쳤던 숭산 스님이 늘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외국인들이 와서 물어보면 마음이 힘듭니다. 뭐 어떻게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이건 왜 해야 됩니까? 이런 건 왜 해야 됩니까? 그럴 때 모든 그분들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Put it all down이라고 했어요. Put it all down. 모두 내려놔라. 이 방하착이라고 하는 역대 조사, 중국의 조주 스님, 그 다음에 부처님, 그러면 그 이후에 숭산 스님이 모든 것을 내려놔라. 그렇게 하면 무심이 된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매일매일 참선을 좀 해야 된다. 명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이것을 혹시나 보고 있을 수 있는 우리 40대 이전에 젊은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메시지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제니처럼 여러분 코어에 중심에 선을 간직하셔서 이 생이 떠나는 날까지 항상 무심과 방아착을 할 수 있는 수행법을 나 혼자 간직해서 혼자 있을 때 홀로움, 행복한 나 홀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바람이 불고 흔들리고 문제가 생기는 날이 있고 위기가 오고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날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중심을 잡고 축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김수영의 풀처럼 풀뿌리가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판 김수영의 원효대사가 제니가 만든 제니라고 하는 노래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문학에는 수용미학이라는 게 있어요. 예술가가 어떻게 만들어냈더라도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선적인 방식이다. 수용미학의 방식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한국에서 선을 얘기하는 방식의 메시지가 전 세계에 지금 펼쳐지고 있다. 새로운 형태의 동서와 고금이 만나는 그런 새로운 시점이 온 것이 아니냐. 우리는 참선하면서 이 현대 사회를 21세기를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한국학 에세이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